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벌써 3월이에요. 우리 하모닉 이론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지 벌써 계절이 몇 개나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RSI 뱀 시퀀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모닉 이론 공부하러 가보실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RSI 뱀 시퀀싱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RSI 뱀 시퀀싱이 뭔지, 그리고 RSI 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특히 중요한지, 그리고 언제 특히 사용하기 좋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RSI 뱀 시퀀싱은 하모닉 패턴을 선행으로 판별할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 확인의 어떤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네 가지 구조, 네 가지 시퀀싱 구조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얘가 지금 용어를 외우려 그러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용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체적인 모양,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시면 분명히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죠. V자, V자, W, V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앞에는 W나 V자 둘 중에 하나, 뒤에는 무조건 V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패턴의 완성이 하모닉 패턴은 되돌림 패턴 또는 확장 패턴이 있는데 크게 되돌림 패턴은 보통 1보다 작은 경우니까 다이버전스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1보다 큰 확장 패턴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1보다 보통 큰 경우에는 W자나 V자 플러스 V자인데 뒤에를 다이버전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앞에 1보다 작은 경우에는 W나 V자 플러스 V자인데 거기에다가 컨퍼메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굳이 이 구조물의 이름을 얘기하자면 심플 컨퍼메이션, 그리고 컴플렉스 컨퍼메이션, 그리고 심플 다이버전스, 그리고 컴플렉스 다이버전스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구조가 차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를 보았을 때 사실은 이 기본적인 세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순서로 전개된다.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RSI가 극단적인 영역에서의 1차 테스트를 가진다. 라고 했어요. 극단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RSI가 이렇게 있을 때 30과 70 그 아래 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가운데 영역 말고 아래나 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영역에서 뭔가 테스트를 1차적으로 한다. 바로 그 테스트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이런 W자냐, V자냐, 아니면 거꾸로 놓은 M자냐, 거꾸로 놓은 V자냐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극단적인 영역에서 1차 테스트를 했다면 두 번째는 미드 포인트 중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1차 테스트, 중간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단계인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의 극단적인 영역, 그 두 번째 테스트는 중간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의 기본은 미드 포인트,
RSI는 0부터 100까지 이루어져 있죠. 0부터 100까지로 이루어져 있은 미드 포인트는 어디죠? 0과 100의 중앙인 50이 되겠죠. 그렇죠? 50이 이제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고 얘를 이제 중앙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50선을 가지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50선을 다시 받치느냐. 그리고 다시 동일한 구간으로 돌아오는 거죠. 과매수에서 시작했으면 과매수로 돌아오고 과매도로 시작했으면 과매도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되죠. 하모닉 패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쪽 구간에서 시작을 했으면 다시 이쪽 구간으로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50선의 리테스트를 하는 어떤 구간이 되는 것이고 미드 테스트를 하는 여기에서 다시 이런 극단적인 영역에 다시 오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구간 영역의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거친다. 1차 테스트, 중간 테스트, 리테스트 이렇게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미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50포인트인데요. 언제나 50을 테스트하지는 않고 50 위아래로 그냥 정상 영역 범주에서 테스트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RSI가 항상 50선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50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50 미드 포인트라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이 위에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이 미드 포인트라고 하지만 생각을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 진짜로 50선을 리테스트하는 그런 결과물은 찾기가 어려워요. 저와 함께 예시를 보시면서 하나씩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SC라고 적은 것은 심플, 심플의 S자, 그리고 컨퍼메이션의 C자를 뜻해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이제 구분하기 편하게 SC라고 적은 것이고요. 이 그림만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위에는 가격이고요. 아래는 RSI 지표입니다. 지금 하모닉 패턴의 구조물은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XABCD가 있기 전에 하나의 어떤 삼각형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본 토대가 되는 XAB의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죠. 삼각형의 이 구조가. 그래서 이 삼각형의 구조물로 살펴보았을 때 XAB, X와 B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서 심플한 거 두 개, V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심플한 거 두 개가 관찰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아닌 되돌림 패턴의 형태가 지금 보이시죠? 되돌림 패턴의 형태였을 때 RSI도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차 테스트 그리고 중간 테스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 테스트는 굳이 50이 아니라 정상 범주 영역 내에서 어떤 테스트를 거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리테스트한다 라고 했죠. 1차 테스트, 중간 테스트, 리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얘가 매우 심플하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모닉 패턴에 이제 응용을 하면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을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X와 D가 있죠. X와 D를 기점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물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1차 테스트, 극단적인 영역에서의 1차 테스트가 나오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V자 구조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드 테스트, 정상 영역의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 앞쪽의 1차 테스트를 리테스트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X보다 D가 눌림목자리이죠. 눌림목자리인 것처럼 조금 오른쪽이 높듯이 여기에서도 컨퍼메이션 똑같은 구조물로 얘보다 얘가 조금 높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물이 생길 때 얘는 그렇게 아름다운 구조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미드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측해서 볼 수 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이 하모닉 패턴과 비슷하게 RSI가 흘러가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캔들이 움직일 때 RSI는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항상 50선을 리테스트라기보다는 정상 영역 리테스트라고 보시면 좋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컨펌이 난 상태죠. 그런데 패턴 구조물 상으로는 아직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고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별로 어렵지 않다면 이제 다음 예시를 또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다음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RSI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 여기 극단적인 영역에서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뭔가 1차 테스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는데 구조물이 이쯤에서 이미 다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패턴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예측할 수 있죠? 패턴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얘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는데 RSI가 혹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또는 RSI가 좀 더 흔들면서 패턴이 완료될 때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이쪽 구조물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확장 패턴의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이 위쪽에서. 그렇죠? 그렇게 확장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RSI 추세선을 그리신다면 얘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물에서 보통 여기에서 이제 이런 RSI가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이런 부분을 뚫으면서 내려올 때 이럴 때 가격이 많이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하락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RSI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조금 반전할 수 있는 뭔가 반응이라도 기술적 반응이라도 올 수 있는 어떤 자리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조금 이렇게 커지면서 미끄러질 때 RSI가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조물을 뭐 외우는 것과 상관없이 RSI를 읽는다면 이런 형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예시 살펴볼게요. 다음 예시는 다시 XAB로 돌아왔어요. 이 되돌림 패턴에서 다음 구조물은 이제 C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C로 시작하고 컨퍼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컨퍼메이션. 그래서 줄여서 CC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컴플렉스 뭐죠? V자가 아니고 W자나 M자 형태의 뭔가 V자보다는 복잡하게 생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M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1차 테스트를 하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다시 이 과매수 영역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구조물이. 그렇게 됐을 때 같이 내려오면서 얘가 리테스트가 됩니다. 이거 V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V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조물이라는 것이 항상 이 매뉴얼이 여기 우리가 시퀀싱이 4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얘도 가끔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오고 RSI가 형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한동안 매물대를 만들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RSI 똑같은 모양이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에서 얘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V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형태를 여기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그림이 이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런 예시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 이 극단적인 영역으로 얘는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모닉 패턴으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응용을 한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는 패턴은 샤크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A보다 C가 조금 더 깊죠. 그렇죠? RSI 구조물을 보면 A보다 C가 조금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이런 것도 A와 C를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RSI의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할 줄 알고 잘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하모닉 이론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히 선행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 RSI를 이해하는 지식의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 컴플렉스는 컴플렉스 구조인데 엄청 컴플렉스하죠. 그렇죠? 이건 너무 복잡해요. 지금 이 과매수 구간을 몇 번을 찍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몇 번을 찍은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지금 반전을 하기는 했죠. 이 부분으로 따지면 반전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이제 다이버전스 주면서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연속되게 복잡한 구조물이 해결되지 않다가 비로소 이제 해결이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X 지점보다 1차 테스트가 좀 더 먼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간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매수 영역을 침범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 흔합니다. 이런 경우 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A와 C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모양이 잘 형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펌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한 번만에 확인이 나지 않고 한 번, 두 번째에 비로소 확인이 나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 우측에는 V자밖에 없지만 이 V자도 한 번에 확인하지 않고 두 번 만에 그리고 여러 번 만에 여러 번 시도에 걸쳐서 확인될 수도 있다. 그럼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가 패턴 완료 지점이고요. 여기는 컨펌 포인트, 여기는 이제 완료 포인트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여기를 이제 뚫어주고 하면서 가속화되었다. 가속 뭔가 포인트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어들은 몰라도 돼요. 용어들은 몰라도 되고 이 그림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RSI를 이해하고 읽는 것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볼게요. 다음 예시는 이제 다이버전스로 넘어올게요. 자, 이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죠? X보다 D가 높은 굳이 얘기하면 되돌림 패턴이었죠. 되돌림 패턴이었어요. 되돌림 패턴은 뭐죠? 기존에 가던 추세 방향이 있는데 살짝 눌렸다가 가던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추세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 추세를 따라가는 패턴의 형태예요. 그렇죠? 기존의 패턴, 상승하던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다이버전스까지는 안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는 지금 확장 패턴이에요. 확장 패턴. 그러면 확장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기존의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이 하락 차트, 지금 보시는 차트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 그 추세, 이 추세를 살짝이라도 되돌리려면 한 번만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확장 패턴은 다이버전스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요. RSI에서. 그리고 그래서 확장 패턴들은 보통 구조를 봐도 다이버전스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심플 다이버전스 살펴볼게요. 심플. S니까 심플이죠. 사실 여기에서도 심플이냐 W냐가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극단적인 영역에서 지금 뭔가 테스트를 했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가 주된 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주된 과제이지 얘가 지금 V자냐, 얘가 W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도 보시면 이 구조물을 따라오면서 이 50선을 기준으로 이 정상 영역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죠. 그렇죠? 정말로 좋은 구조물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정말로 좋은 구조물이다 뭔가가. 그러면 요런 것처럼 요 안에서 끝나요. 딱 50선에서 50선 리테스트. 이게 정석인 모양이에요. 정석인 모양은 과매수 영역에서 여기서 1차 테스트, 그리고 50선을 첫 번째 두드리고 두 번째 지지를 하는 50선을 리테스트하는 그 과정이 두 번째, 그리고 다시 과매수로 올라오는 마지막 리테스트. 이게 엄청 좋은 구조물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팅하는 값에 따라 물론 RSI가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정상 영역 범위에서 범준에서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얘가 패턴 대로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린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여기 C에서 보고 뭔가 하락된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이런 데서 이제 하락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생각한 패턴의 범위에 피보나치 비율에 도달하지 않았어. 나는 1.61까지 봤는데 벌써 끝났어. 그러면 RSI를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거죠. RSI를. 아직 해결이 안 났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한 파도 남았나? 이렇게 얘기해요. 한 파동이 더 남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파도 남았나? 한 번 더 하락이 남아 있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비로소 해결이 나죠. 그렇죠? 그때의 이 구조는 X와 D가 X에서 D까지 가격은 내려가고 X에서 D까지 RSI를 보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얘네들이 다이버전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다이버전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리테스트를 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물은 사실 굉장히 좋은 가격 변동에서 좋은 케이스인데요. 저점을 계속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점을 계속 높이는 구조.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로 힘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구조에 속합니다. 저점을 계속 올리는 구조. RSI가 아니더라도 하모닉 패턴 완료 이후 실행 단계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고 기울기까지 높였는데 저점을 계속 높인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맞고 뭐 이런 도치 사인 나왔다 그래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까지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예시를 살펴볼게요. 다음 예시는 이제 컴플렉스 다이버전스죠. C가 있으니까 복잡한 구조로 시작되는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건 누가 봐도 복잡해요. 그렇죠? M자 W자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복잡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구조물은 다 복잡한 구조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크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크게. 원래는 이 과매수 영역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이 정상범주의 영역까지 막 침범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이제 이런 구조물까지 나왔으면 여기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얘가 여기서 딱 추세선을 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 패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다시 말아 올려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을 때는 항상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그린 추세선이 진정한 추세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구조물을 살펴보면 과매수에서 1차 테스트를 한 이후에 확장 패턴이 나오고요. 그렇게 할 동안 얘가 정상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확장 패턴을 완성을 하면서 과매수 영역을 다시 한번 찌르게 되고요. 여기에서 비로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패턴 완료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생각했다. 그쵸?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계산했을 때 내가 이 확장 패턴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보았을 때 이렇게 여기를 찔렀지만 이상하다. 내가 본 패턴은 아직 한 발이 더 남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일단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릴 시나리오. 기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RSI가 한 번 과매수 영역으로 갔다 그래서 얘가 반대로 띡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미리 하모닉 패턴을 선행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RSI 이 뱀 시퀀싱은 하모닉 패턴을 선행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퀀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고 하모닉을 선행하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RSI 뱀 그리고 이 뱀 띠올이라는 거, 뱀 띠올이라는 게 이 하모닉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뱀 띠올이라는 게 하모닉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개념은 금융시장에서 하모닉스를 정의하는 진보된 작업의 전반에 어떤 추진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모닉이 처음에 패턴 하나만 있었죠. 패턴이 뭐예요? 그렇죠? 패턴 실마리만 있었을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가틀리의 이름을 딴 가틀리 패턴이 출범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거 왜 패턴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가 비점이 바뀌었더니 결과가 달라지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패턴 찾기에 나타내는 거죠. 이 패턴에 비밀이 있을 거야. 어떤 패턴에 또 비밀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 패턴의 비밀을 하면서 계속 세분화를 시키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세분화 시키다가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지금 패턴을 많이 발명해 놨더니 지금 드디어 비로소 깨달았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패턴이 아니라 중요한 건 패턴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패턴을 만들었는데 그 패턴이 반전할지 말지 실행 단계에서 반전할지 말지 그것을 확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해가 된 거고 거기에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선행해서 이제 또 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기존의 가틀리와 뱀을 세분화하는 그 작업에서 뱀의 어떤
따단 하고 번쩍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었죠. 뱀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RSI 뱀까지 추가하게 되면서 하모닉 이론, 하모닉 패턴을 선행해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되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체계적인 체계화가 거듭이 되면서 하모닉 패턴에서 하모닉 이론이 되는 거죠. 하모닉 이론. 하모닉 이론이 바로 영어로 하면 하모닉스죠. 그렇죠? 하모닉 디오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모닉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모닉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뱀 이론을 창시한 스카카니가 얘기한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뱀 이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얘의 역할은 하모닉 패턴이 여러 가지 진보된 작업을 거치고 여러 가지 체계화가 되어서 이런 하모닉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추진력의 어떠한 원동력, 계기를 심어주는 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퀀싱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차트에서 구현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중요성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RSI 뱀이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하모닉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반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행 단계에서 얘가 그래서 반전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 집어넣는데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위반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RSI 방법론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선행하는 그 패턴을 확인하는 근거,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PRG에서 잠재적인 하모닉 패턴의 상황을 확인하고 위반의 신호를 포착한다는 것, 포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점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턴이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T바, 터미널바, 우리 다 배웠죠. 터미널 막대의 캔들을 확인하겠죠. 캔들 막대를 확인하고 플러스 3 아시죠? 플러스 3 확인을 하겠죠. 캔들 막대 플러스 3까지. 그렇게 하면서 얘가 뭐 고점이면 고점을 높이는지, 저점이면 저점을 낮추는지, 저점을 높이는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RSI 뱀 컨펌 포인트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캔들 막대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가 반전을 했으면 다행인데 위반하면 어떡하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돈 넣을 때. 돈 넣을 때 바로 내가 얼마까지 손절 볼 수 있겠는가. 위반하면 어떡하지? 나의 대응 계획은 이렇다가 돈 넣을 때 보통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위반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때 위반의 신호가 RSI 뱀에서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RSI 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RSI 뱀을 가지고 이 위반 신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SI 흐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은 RSI 뱀을 하고 있기 때문에 RSI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이 상대성을 가지고 만든 지표라면 비슷한 뉘앙스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지표가 있으면 거기에다도 한번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PRG 영역을 초과하면서 마구 위반의 신호를 보이고 있을 때 그때의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기존 추세의 강함에 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추세가 반전을 한다.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위반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을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의 흐름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자연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힘과 추진력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전을 해서 반전을 하는 건데 위반을 하려면 더욱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위반을 한다.
반전해야 될 자리에서 반전하지 않고 위반한다. 그러면 엄청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추세의 강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맞서지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배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배 패턴은 뭐죠, 여러분? 배 패턴은 바로 XA를 찍고 B 지점에서 0.382에서 0.5까지의 되돌림을 가지고 있는 되돌림 하모닉 패턴이죠. 눌림목 자리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패턴 중 하나죠.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를 발견을 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중요한 패턴이고, 그런데 0.5를 B포인트로 갖는 또 다른 패턴이 있죠. 확장 패턴 중에. 그것이 바로 무슨 패턴이죠, 여러분? 크랩 패턴이죠. 꽃게 크랩 패턴. 그래서 그 크랩 패턴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B포인트를 0.5를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도 배 패턴의 눌림목으로 그치고 반전을 하는 것과 그 추세를 이어나가서 확장까지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죠? 그러면 뭐 이거 엉터리 아니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 차이를 또렷하게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분명 그 또렷한 차이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RSI를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RSI 뱀 이론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심플하게 트리거 바가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되고요. 여기에서 트리거 포인트는 보통 이런 데를 뚫고 내려올 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페일러 스윙처럼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RSI가 여기 과매수 구간에 다시 도달을 했어요. 이 구조물을 보면 배 패턴에 굉장히 아름답게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캔들 하나는 하루예요. 하루인데 어느 순간에는 여기가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또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반전이 갈까라고 생각할 수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RSI가 해결을 보이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날도 당연히 해결이 안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배 패턴인데 조금 초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 패턴인데 조금 초과한 것 같아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이 RSI를 보시면 이 과매수 구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과매수 구간에서 치고 또 치고 있잖아요. 그쵸? 치고 또 치고 있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살짝 내려오는 듯 했지만 또다시 말아올수 또다시 과매수 구간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RSI가 해결되지 않는 게 연장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내려왔다가 이 극단적인 영역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죠. 리테스트를 하면서 소폭 하락합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는 얘가 조금 일단 조정은 줄 수 있겠구나. 살짝 조정이라도 줄 수 있겠구나. 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장 패턴이 나와서 반전을 한다 그래서 대하락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짧은 반응에 그칠 수도 있고
그리고 크게 반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기존 추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살짝 유기농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그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많은 분들이 크게 날봉 주봉상 배 패턴 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조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RSI가 해결이 안 나고 있을 때 이럴 때가 바로 대표적인 하모닉 패턴의 위반 신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RSI 뱀 그리고 하모닉 패턴이 물론 잘 반전되는 것 그리고 잘 반전되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대로 잘 흘러가서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모닉 패턴은 언제나 위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위반의 신호를 미리 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이렇게 꺼내와서 혹시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던 그것 혹시 이렇게 하면서 미리 대응 계획을 세우고 큰 손실을 막기 위함이죠. 큰 손실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RSI 뱀 위반의 신호는 이렇게 포착하자. 과매수 과매도 영역에서 RSI 뱀의 초기 구조를 찾아라. 물론 여기는 하모닉 패턴이 동반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있겠죠. 그렇게 되고 패턴이 완료 후 하모닉 패턴을 얘기하고 하모닉 패턴이 완료가 됐는데 RSI가 리테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 특히 확장 패턴의 경우. 그럴 때에는 특히나 가격의 다이버전스를 확인해야 하고 되돌림 패턴 같은 경우는 컨퍼메이션 포인트에서 잘 완료가 되었는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세 번째, RSI 뱀 구조의 완료 시에는 동일 영역에 있는 하모닉 패턴의 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RSI와 가격을 함께 보라는 얘기겠죠. 둘 다 구조가 완료가 비슷한 시점에서 완료의 신호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겠죠. RSI 뱀의 구조 완료 시에 하모닉 패턴의 구조도 완료가 가능한지, 완료 시점이 왔는지, 완료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잘 되었다면 가속 트리거, 방아쇠 그리고 가속 이런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속 트리거를 얘기하는 것은 RSI의 신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RSI의 이런 신호, 페일러 스윙 같은 그런 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구간, 매물대를 뚫으면서 내려가는, 매물대를 뚫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힘, 추진력이 붙기 전에 보통 나타내는 그런 신호들은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만약에 그리고 포인트가 뭔가 불확실할 때, 뭔가 좀 미적미적하다. 반전을 했는데 기울기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럴 때는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기다려야 되고 패턴이 완료가 되고 살짝 반등을 하였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다시 리테스트를 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의 기울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언제까지? 트리거가 전개되는 그 포인트가 보일 때까지예요. 트리거가 전개되는 그 포인트의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그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어떻게 위반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지가 어떻게 하면 반전 신호를 잘 확인할 수 있는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RSI 뱀 시퀀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퀀싱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이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갈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위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모린과 함께 수익을 말하다 하모닉 이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환한 모습,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하모린을 만나러 방송에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